안녕하세요, 대표님. 여기는 어딘가요? 벨베데코 물류센터예요. 아, 물류센터가 굉장히 크네요. 여기가 층별로 거의 다 이제 제품들로 이제 꽉 차 있어요. 층까지고요. 거의 모든 층마다 지금 제품이 꽉 차 있고 지금도 계속 부족해요. 공간에. 제품 가짓수가 늘어날 때마다 정말 계속 이제 공간이 더 필요한 거죠. 한번 다른 층으로 올라가니까요. 제가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제가 한참 나이 30살 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사내 연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결혼 한 달 만에 쌍둥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직장 일을 할 생각이었는데 이제 본의 아니게 회사를 그만두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를 그만두고 진짜 그야말로 독박 육아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독박 육아를 하다가 너무 우울하고 힘들어서 그 이제 연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배우려고 해서 연매출은 작년 기준으로 17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DIY라고 이런 게 좀 많이 나왔었고 그게 그 당시 열풍이 일었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좀 배우는데 등록을 하게 됩니다. 거기 가서 이제 배워가지고 또 집에서도 조금 나무를 잘라가지고 조그맣게 소품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 보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디자인하고 이렇게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지마켓에 등록을 했더니 그게 판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기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돌진한 아기들을 도우미에게 맡기고 그 시간에 저는 이제 집에서 그걸 만들었거든요. 차츰 이게 판매가 좀 많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무실을 오픈했어요. 그래서 그 계기로 또 남편도 이렇게 같이 조인이 돼서 같이 동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독박 육아에 지쳐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어느 날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라는 이제 지점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때 TV를 보다가 우연히 DIY라고 그때 굉장히 열풍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배우러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맡겨놓고 그 DIY 만드는 그 조그마한 가구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만들고 나서 집에 와서 또 이제 그거를 응용을 했어요. 응용을 해서 그 부피가 너무 크니까 이렇게 조그마한 이렇게 작은 문패 같은 거를 제가 아이 키우고 있었으니까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디자인을 하고 또 이제 사진을 찍고 샘플을 만들고 촬영하고 상세 페이지 만들고 그래서 그 당시 지마켓이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거기에 등록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등록을 했더니 이제 판매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택배 포장도 하고 발송도 하고 이렇게 좀 지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판매량이 조금씩 늘어나서 이제 사무실을 이제 차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을 놔두고 또 나갈 수가 없어서 그때 쌍둥이를 이제 키워주는 도우미를 알아봤었는데 사실 쌍둥이라서 도우미도 그렇게 구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한꺼번에 이렇게 둘을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도우미를 구해서 그 시간에 제가 일을 하고 또 이제 도우미가 퇴근을 하면 저도 또 이제 육아를 하고 이렇게 보냈는데 아니 제가 그 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어도 사실상 거의 도우미 비용으로 다 나가는 상황. 그래서 내가 돈을 벌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남편은 이제 저를 그냥 취미생활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뒀던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적인 부분이 너무 모자라고 온라인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시간 소모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간을 냈었냐면은 또 아이들이 자잖아요. 그러면은 밤늦게 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상세 페이지 작업을 한 거예요. 직접 포토샵으로 찍어놨던 그런 사진들을 만들어가지고 편집을 해서 또 이렇게 온라인 페이지에 이렇게 등록을 하고 또 이렇게 노출을 시키고 썸네일도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제가 직접 다 했었어요. 그러다 정말 집에서는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 되겠다 싶을 무렵에 40평 남짓 되는 이제 사무실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이제 정식으로 오픈한 게
정식으로 오픈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육아도 하고 막 제품도 만들고 뭐 진짜 너무 바쁜 저를 이제 보다 못해서 남편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저랑 합류를 하게 됐어요. 남편이 합류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대량 생산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광활한 중국에 가서 한 20년 가까이 전이니까 굉장히 중국이 좀 낯설고 무서웠죠. 근데 거기서 이제 원자재 수입을 하기 위해서 업체를 알아보고 시장 조사를 다니고 했던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그때 진짜 제가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가로 40, 세로 60짜리 디자인 칠판을 이제 기획을 하게 되면서 그것을 업체에다가 오더를 하고 대량 오더를 하고 물건을 받았는데 2,000개를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한 40cm 이렇게 높이 되는 데서 실수로 물건을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테두리가 와장창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랐죠. 왜냐하면 그때 굉장히 그게 큰 거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난감하고 또 이렇게 칠판을 이렇게 벗겨보니까 또 검은 게 이렇게 그 비닐 테이프에 있던 게 이렇게 묻어나고 정말 난감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멋모르고 중국 물건을 이렇게 진열된 것만 보고 사입을 하다가는 정말 저처럼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 하시는 분들은 그걸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멋모르고 중국 물건을 사입하다가 잘못되면 정말 망하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되게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량 불량 사태를 겨우 수습을 하고 또 다른 상품을 발주를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정말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눈만 뜨면 어떤 문제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사업을 계속하면서 정말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제가 가장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언제냐면 근데 저희 아이들이 좀 어렸을 때인데 둘이 같이 장염이 걸렸어요. 요즘에도 왜 유행성 장염 있잖아요. 근데 하나 걸리면 하나가 옮아가지고 둘이서 같이 입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얘를 입원시켜놓고 거기 침대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아이들 둘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애기들이니까 이게 링거 선이 막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서서 그 꼬이지 않게 이렇게 또 계속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저희 친정 부모님이 부산에 계셔가지고 못 올라오셨고 또 시어머니도 오실 상황이 안 됐고 남편이 퇴근하면 와서 좀 봐주고 이러면서 그때를 좀 버텼어야 되는데 사실 뭐 집에서 막 일을 하고 이러니까 뭐 아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애기들을 누가 좀 봐줘야 되잖아요. 사실 제일 속상했었던 게 그때 나는 일을 이렇게 열심히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뭐를 하는지 또 잘 모르시는 거죠 사실. 근데 일하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속상했고 결국 그렇게 애를 이렇게 뭐 4박 5일 동안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돌보다가 저도 좀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이 들어서 이거는 정말 더 이상 못 버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결심을 했어요. 그냥 사업을 접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 지마켓 사이트에서 그 제품의 품절을 걸었어요. 그 당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품절을 걸고 나서 얼마 뒤 고객이 계속 문의가 오는 거죠. 이 상품은 언제 구매할 수 있나요? 라고. 그래서 그런 전화가 이렇게 몇 통씩 걸려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적은 규모로 해도 내 제품을 또 원하는 고객들이 계시는구나. 정말 기뻤어요. 그래서 아이들 태어나고 나서 다시 품절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오픈을 한 거죠. 그게 만약에 없었더라면 지금의 베베데코는 아마 없을 거예요.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해내기 위해서는 이런 얘기 참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업과 육아를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엄마로서 아이를 먼저 챙기기 위해서는 사업적으로 손해를 볼 것을 감수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고객과 꼭 약속한 그런 제품을 포장하고 있는데 어린 딸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그런 전화가 왔다면, 내가 달려가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포장하지 못한 제품을 상해서 버려야 되고 고객에게는 심한 컴플레인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해결책은 자신에게 더 중요한 일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딸애한테 가는 게 더 중요하다면 아이한테로 가야 되고, 그 대신 그 고객의 심한 컴플레인을 받아낼 그런 담대한 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정도의 각오는 하고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아무리 자식 일이라도 사업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다른 일 때문에 중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게 좋아요. 꼭 사업만 이게 해당되는 건 아니죠. 내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이렇게 꼭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시간에 꼭 아이가 나를 찾거나 아니면 내가 꼭 가야 될 만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엄마들은 굉장히 힘들죠. 직장에다가 막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꼭 아이한테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 직장에서 상사한테 눈치 보이고 아예 대놓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불이익을 받겠죠. 퇴사를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심하면은. 그렇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내가 아이한테는 사실 엄마가 1순위잖아요. 내가 저 아이한테 꼭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이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다니 속상하다 이러면서 막 이제 깊은 곳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자기 비난,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이렇게까지 가시면 안 돼요. 이것은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이를 위해서 당당하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엄마예요. 엄마는 좀 더 강해져야 되거든요. 담대하게 그 상황을 감당을 하셔야 돼요. 저도 다른 워킹맘들처럼 늘 바쁘고 아이들한테 온전히 관심을 두지 못하니 엄마로서도 아이들이 이렇게 다 커도 늘 미안한 감이 있더라고요. 아이를 키울 때는 육아와 살림을 뭐 대신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같은, 그리고 또 온전히 제가 사업에만 또 이렇게 신경을 쓰거나 또 막 온전히 집중을 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뭔가 이 사업도 좀 이렇게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이렇게 더디다. 왜 이렇게 더디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도 뭐 계속 이제까지 꾸준하게 이렇게 좀 성장을 하면서 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 아이들 키우면서 일도 할 때 구체적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되고, 뭐 시간은 어떻게 내야 되고, 또 남편 도움은 어떻게 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뭐 고민도 많으시고, 또 결정해야 될 상황이 많으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더 자세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